안녕하세요. 한재웅 파트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OLED 소재 업체를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 OLED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두 종목인 이 P&H 테크랑 이녹스 첨단 소재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일단 P&H 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18% 상승 마감을 했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1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업황만 잘 파악하고 기업들의 생각만 조금 읽을 수가 있다면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조금 있는 기업들로 말이죠. 시가총액이 있는 만큼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가능하다는 게 이렇게 업황을 보는 핵심적인 이유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주가도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업종이 있어요. 바로 이 철강 업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철강 업종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철강 업종은 그야말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2021년 상반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는 조정 과정을 보였고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야 막 다시 조금 꿈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때 발생한 이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철강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주가가 조정 흐름이 나왔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고 관심 종목들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고 업황 역시 2021년보다 턴어라운드 2022년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영상을 통해 또 많은 정보들 얻어가셔서 수익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국내 철강 업체들은 그들의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상당한 괴리감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가가 매출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왼쪽 자료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포스코는 2022년 기준 PBR 0.43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PBR 0.28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을 기록한 이 15-16년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포스코의 ROE 추정치는 7.4배입니다. 이 포스코의 경우에는 2015년에 1.8%보다 현재가 훨씬 ROE가 높은 수준입니다. 현대제철 또한 이제 2022년 ROE 추정치가 7.1%로 2015년에 5.8%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즉 전망은 좋은데 주가는 최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이때도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순이익 합산은 오히려 이때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2021년과 2022년에는 이렇게 순이익이 더욱 높아졌는데 이 밸류에이션 자체는 너무나도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은지 이 오른쪽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철강 가격 추이인데요. 중국의 철강 가격은 이렇게 상반기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조화돼서 철강 업종의 주가가 같이 조정세를 받은 겁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철강 업종의 호황이 코로나19 관련 일시적인 특수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래서 주가의 조정이 조금 더 심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철강 업종의 하락폭을 더욱 키웠는데요. 일단 왼쪽 자료 중국 부동산 투자 추이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수요 측면에서 중국 부동산 시황 둔화가 철강 업종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대두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중순에 다들 헝다그룹 이슈 다들 아실 겁니다. 헝다그룹의 이슈는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이에 철강업종 역시 같이 얼어붙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자료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와 PMI 추이 이 자료를 보시면
중국의 이 제조업 PMI 지수와 물가 지수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또한 여기서 중국은 전력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급등을 했고 이만큼 우려도 심각해져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강 업종이 중국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주가도 조정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식이라는 거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철강 업종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왜 아쉬웠는지 알아봤으니까 이 요소가 지금부터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전망을 알아봐야겠죠. 일단 먼저 왼쪽 자료인 중국의 PMI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년 11월 중국의 PMI는 50.1을 기록하면서 3달 만에 50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 PMI의 경우 50이 기준점이 돼서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 50 이하면 경기가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표인데, 이게 3달 만에 50을 상회했습니다. 3달 만에 50을 상회했다는 것은 결국 중국이 경기 확장 국면으로 재진입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오른쪽에 철광석 선물 가격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석 선물 가격은 중국 PMI가 50을 상회한다는 소식 이후로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등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철광석 선물 가격의 상승세는 당연히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이 철강 선물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역시 급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 기조를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철강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수요가 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철강의 공급량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좌측의 자료를 먼저 보면 중국의 철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중국의 철강 가동률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중국 정부가 2021년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철강 생산량이 전년을 넘지 않게 조절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탄소 절감이 중요시되면서 중국 정부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이 된 상태고 감산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최근에 더욱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철강 가동률이 하락 기조를 유지해가는 것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자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자료는 앞서 이 14, 15년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강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바닥을 찍었던 구간이에요. 이 시기의 문제는 이렇게 만성적인 공급 과잉에 있습니다. 저가 수출 물량이 출해되면서 이렇게 공급 과잉에 시달렸는데요. 이때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에 이 중국의 철강제 수출량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 철강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내용의 경우 글로벌 철강 생산 및 가동률 추이인데요. 중국 외에도 이 철강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업종은 이 지난 10년간 신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업종이에요. 또한 이 10년간 신규 설비 투자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 ESG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도 이 신규 설비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GDP 증가율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GDP가 올라가면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철강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GDP 증가율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기반한 철강 수요도 또한 증가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시점이라는 거죠. 즉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시점에 이 수요는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공급 과잉이 조금 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여러 인프라 투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좌측에 중국 인프라 투자액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 인프라 투자 추이를 보면요,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감소세를 이렇게 꾸준히 가져갔지만 이제 다시 반등 흐름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조금 더 활발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한 이 오른쪽 자료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자료인데요. 최근에 증시가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중국과 미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보면 미국이 이렇게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중국은 오히려 확장 통화정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중국은 확장 통화정책을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이거는 결국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이 인프라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철강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자동차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도 결국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일단 미처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11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한번 보면 이 제조업 지수 내 세부 항목 중에서 공급 병목의 정도를 측정하는 배달 소요 시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전월 대비 3.4포인트 내린 72.2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결국 제품을 주문하고 그게 도착하는 시간이 감소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결국 공급 병목이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이 오른쪽의 자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의 PMI 추이인데요.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MI는 구매 관리자 지수로 기준이 50이에요.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 그리고 50 이하면 경기가 축소 국면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아세안 국가들의 PMI가 이렇게 모두 50 이하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국가들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었던 국가들이에요. 지금은 조금 이런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세안 국가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아세안 국가들이 바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공장이 돌아가고 PMI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2021년에 자동차 생산량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정상화 국면으로 나아간다면 이 자동차 생산량도 당연히 이렇게 더욱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수요가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철강 업종을 정리를 해보면 현재 매출에 비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반영된 상당한 저평가 국면이에요. 현재 매출액은 잘 내고 있지만 앞으로 업황의 둔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처럼 이렇게 철강 업종은 많이 둔화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현재 주가 수준은 과도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건데, 조금은 이런 우려가 해소되면 지금도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주가가 더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 우려를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는 바로 이 중국의 경기 회복과 차량 생산 증가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고 마지막 관심 종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의 3분기 실적은 13년 내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또한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동국제강은 이 브라질에
법인을 두고 있어요. 이러면 브라질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과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 브라질 법인의 매출 성장세가 더욱 눈에 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 세아베스틀입니다. 세아베스틀은 철강 기업들 중에서도 자동차양 매출이 이 자동차양 매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에요. 앞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조금씩 올라갈 거다,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에 세아베스틸의 자동차양 판매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이 글로벌 물류난이 어느 정도 조금씩 해소되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미국 ISM 제조업 세부 항목에서 배달 소요 시간이 줄어든 거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미국의 LA 양도 한창 이 물류난에 시달릴 때 대기 선박수가 40대가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한 20대 정도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공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배를 못 구해서 그동안 수출을 못했던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더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철강업종은 매출이 더욱 증가를 하겠죠. 여기까지가 제 관심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 외에도 철강업종의 턴어라운드에 강한 매출의 성장세를 보일 기업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모두에게는 공개는 불가능하고 우측의 번호로 투자놀이 또는 한재웅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또 철강업종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제가 업종에 대해서 조금 세세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업종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알아가면서 함께 투자를 하실 분들도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라이브경제TV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재웅 파트너였습니다.